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기자입니다. 자, 요즘 미디어나 SNS를 보면 혐오, 비난, 편가르기 등이 난무하죠. 자, 이런 와중에 용서라는 이제는 낯설기도 한 미덕을 비극 한가운데에서 피워낸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조지아주 홀카운티에서 학생들의 장난이 비극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스홀 고등학교의 수학교사 제이슨 휴즈 씨는 제자들이 자신의 집 마당에 화장지를 던지는 이른바 졸업 장난을 하려던 중에 비끌에 미끄러져 도로 쪽으로 넘어졌고 그 순간 제자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차량 운전자를 비롯한 학생 6명이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지만 유족들은 오히려 이들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이 끔찍한 비극임은 분명하나 고인이 그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학생들의 인생을 망치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기소 취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고인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유족들의 숭고한 용서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비극과 처벌을 넘어 진정한 애도와 회복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지아의 대표적인 한국 기업 중 두 곳이 한쪽은 많은 인원을 해고하고 다른 한쪽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자는 SK 배터리고요. 후자는 큐셀입니다. 조지아주 커머스에 위치한 SK 배터리 아메리카 공장이 전체 인력의 상당수인 약 1000명을 해고하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금요일 958명의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며 이는 완성체 업체들의 전기차 전략 수정과 수요 둔화에 따른 직격탄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주요 고객사인 포드가 전기 픽업 트럭 생산 계획을 취소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한때 조지아주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전기차 산업이 정책 급변과 시장 한파라는 이중고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큐셀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얼마 전 공급망 문제로 고전하던 큐셀이 마침내 모든 공정을 정상화했습니다. 그동안 통관 지연으로 무급 휴가와 근무 단축을 겪어온 카터스빌과 달튼 공장은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다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1000여 명의 직원 중 단 한 명의 해고도 없었다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큐셀의 카터스빌과 달튼 공장에서 올해 말까지 총 4000명의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큐셀의 반가운 추가 고용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이 됐으면 좋겠고요. SK배터리에는 다시 좋은 날이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한국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밈, 취재가 시작되자 이거 아세요? 논란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똥배짱으로 모른 체 하던 기업들이 취재가 시작되면서 귀신같이 입장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상을 비꼬는 말인데요. 미국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네요. 한 달 전 애틀랜타의 한 지하도를 지나던 운전자가 철도교에서 떨어진 돌더미에 차량 유리창이 박살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철로 위를 지나던 열차의 진동으로 야구공만한 자갈들이 쏟아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는 사비로 $3000를 들여 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명 철도기업인 CSX 측은 사건 보고 후 한 달 가까이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는데요. 참다 못한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했음을 밝히자 1시간 만에 태도를 바꿔서 수리비 전액을 보상했습니다. CSX 측은 뒤늦게 해당 구역의 안전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언론 보도 후에야 움직이는 무책임한 대응이 지역 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달이 1시간으로 바뀌는 마법. 취재가 시작되자. 기억하고 계세요?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조지아 도둑들 소식을 잠깐 전해볼까요? 좀스러운 놈 하나, 진짜 나쁜 놈 하나, 이렇게 두 사건입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쿠폰을 사용해 조지아주 전역의 마트를 털어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놀크로스와 애틀랜타 등 13개 도시를 돌며 유명 편의점과 할인 매장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담배 한 갑당 8달러를 할인해준다는 가짜 쿠폰을 사용해서 약 2달러에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 20차례나 이어진 대담한 범행은 결국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이런 위조 쿠폰을 사용한 범죄액이 연간 30억 달러나 된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이름은 분명합니다. 이게 정말 좀스러운 범죄지만 당하는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진짜 어이없는 일이죠. 자, 이번에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 할 자전거를 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틀랜타의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을 제공해온 시프팅 기어스의 프로그램이 대규모 도난 사건으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레크레이션 센터에 보관 중이던 트레일러가 통째로 털리며 자전거 26대와 헬멧 24개가 사라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1만 달러지만 장비를 즉시 들어오려면 2배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장 이번 학기에 마지막 수업들이 취소될 처지에 놓이자 텅 빈 트레일러를 마주한 아이들과 관계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거를, 그것도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거를, 최악이네요. 조지아주 고등학교의 졸업반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 드릴게요. 이번 달 한 달간 조지아 내의 수십 개의 대학이 입학 전용료를 전격 면제합니다. 이번 혜택은 조지아 학생금융위원회와 주립대학 시스템, 그리고 기술대학 시스템이 협력해 마련한 조지아 대학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평소 적지 않던 부담이었던 전용료를 면제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이 경제적 장벽 없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이 되는 대학의 명단은 여기 GA Futures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원하는 대학에 부담 없이 한번 지원해보세요. 조지아주의 한 호수에서 대물이 발견됐답니다. 낚시꾼이 무려 15분간의 사투 끝에 건져 올린 이 물고기, 뭐였을까요? 이 대물은 남부 조지아의 블랙시어 호수에서 낚였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인 사일러스 터너 씨는 처음에 이게 베스라고 생각했지만 건져 올리고 보니 몸무게 31파운드 14온즈, 약 14.5kg에 달하는 거대한 긴 코 동갈치, 영어로는 long nose gar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의 기록을 경신한 수치로 조지아 천연자원부는 이번 포획을 신기록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낚시꾼들에게는 정말 대박 같은 이야기.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주 낚시 행선지는 블랙시어 호수 어떠실까요? 미국 전역에서 일자리 9만 2천 개가 증발하며 실업률이 4.4%까지 치솟는 고용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낫다라는 뉴스를 얼마 전에 전달드렸었는데요. 애타는 구직자들의 발길이 애틀랜타 취업 박람회로 이어졌습니다.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에서 열린 대규모 박람회에는 건설 현장직부터 고위 경영진까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뜨거운 구직 열기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6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관련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며 현장에서는 즉석 면접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최근의 관세 정책과 AI 확대가 기업의 고용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서 구직자들의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역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99지역구에 출마한 미셸 강 후보가 오는 5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불과 약 600표 차이로 석패했던 강 후보는 이번 경선을 주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강 후보는 어르신 헬스케어와 보편적 보육 지원, 소상공인 강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완이와 둘루스 등이 포함된 해당 지역구는 한인 유권자 비율이 약 10%에 달해서 한인들의 투표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경선 유권자 등록은 4월 20일까지며 조기 투표는 4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미 남부지회를 이끌 제11대 회장에 장경섭 현 회장이 연임하게 됐습니다. 지난 7일 실시된 찬반 투표의 결과 단독 출마한 장 후보는 참석 회원 40명의 만장일치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인 장 회장은 제10대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향군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무지개 시니어 센터가 둘루스로 확장 이전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보다 1.5배 넓어진 16,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센터에는 대강당과 체육실 등 최신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전용 버스 픽업과 전문 조리사의 식단 등 맞춤형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새로운 쉼터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간에 한국 야구 대표팀이 WBC 8강에 기적적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야구 팬들이 그야말로 눈물을 흘렸는데요. 우리 애틀랜타에도 이런 기분 좋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애틀랜타 이상무